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중구 교수님 미시경제학 챕터 10장 기업의 이윤극대화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실까요? 1번. 자,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기업은 목적이 뭐다?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윤극대화 가정을 상정하게 되는데 야, 그거 좀 안 맞지 않냐? 너무 좀 그렇지 않냐라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비판의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과연 그 비판은 좀 설득력 있나? 더 타당한가? 그 얘기를 봅니다. 교수님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윤극대화 가설에 대한 첫 번째 비판하는 거는 아니 너무 현실을 단순하게 본다 이거야.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아니 기업이 말이야 복잡한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생명체인데 돈만 추구한다?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 이윤극대화 말고 기업의 목적이 또 여러 가지 있지 않겠냐. 다른 대체 가설도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체 가설이 존재. 이렇게 봅니다. 그래? 뭐 어떤 가설들이 있는데 뭐 이윤도 장기 이윤 아니면 만족, 극대화 가설 등등이 있는데 스토리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야, 이 비판들이 과연 타당하냐? 뭐 이게 좀 완벽하진 않다. 다른 대체 가설이라 해서 딱히 더 나은 것 같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을 좀 더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고 요거에 대한 해명이야. 현실이 복잡하니까 야 복잡한 거 다 고려해야지. 그러면 우리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 모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델. 모형이 너무 복잡하게 되면 모형은 심플한 게 오히려 비율이풀해.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할 땐 심플한 게 좋거든. 지나치게 많은 변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모형을 복잡하게 만들면 나름대로 현실 설명력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나름 설득력이 있다는 거야. 왜냐면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이윤극대화 뭐 나쁘진 않네. 다음 두 번째는요. 다른 대체 가설도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정보도 없어.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면은 어차피 다 불완전하고 그렇게 되면 뭐 다른 것들도 뭐 그닥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이윤극대화 가설 무난하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하시죠. 다음 볼게요. 자, 2번 문제요. MR = MC 조건이 만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극대화가 아닌 이윤극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는 뭐 기본 강의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평축에 생산량을 놓고요. 여기다가 TR과 TC를 같이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R에서 TC를 빼면 그게 바로 이윤 아니겠습니까? 자, TR이 이렇게 있다 할게. TR. TC는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렇게 있다 합시다. 얘가 TC. 자, 그러면 TR과 TC가 같아지는 점. 요거는 이제 이윤이 빵인 거야. 여기는 이윤이 빵인 거야. 여기가 이윤이 극대화죠. 여기는 손실이 극대화가 되는 점이에요. 이해 가세요? 여기는 색깔로 할게요. 여기는 손실을 보게 되는 영역이 되겠고요. 여기는
플러스 이윤을 얻게 되는 점들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는 어때? 여기는 TR과 TC가 같기 때문에 이윤이 빵. 자, 그러면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찾으려고 해. 이윤은 어떻게 되냐면 TR에서 TC를 뺍니다. 둘 다 Q에 대한 함수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 볼게. 여기가 이윤이 극대되고 여기는 이윤이 빵, 여기도 빵, 여기는 손실이 극대야.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의 형태가 돼요. 이윤 함수 이렇게. 오, 색깔을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 손실 따라오시죠? 여기 플러스 이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점을 찾아서 여기 점이라 할까? 요거 MR이죠. 요거 MC죠. 요거 MR이죠. 접선의 기울기니까 요거 조금 그렇지만 MC죠. 그러니까 MR 이꼴 MC가 같은 거는 접선의 기울기 제로가 되는 점인데 요 점이야. 요 점이야.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손실 극대화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윤 극대화가 되는 점을 찾는다 그러면 요거 생산량으로 Q로 이제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Q로 미분을 해서 제로로 놓습니다. Q로 미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얘가 우리는 MR이라고 하지. MR이라 하고 얘가 뭐야? 얘가 MC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MR 이꼴 MC를 찾는 거야. 그게 이제 두 개가 생긴다고. MR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MR. MC는 U자 형태를 보입니다. 그때 U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서 지금 같아요. 여기서 같아요. 점점점점점. 여기서 같아요. 점점점점점. 그래서 MC가 모양이 이렇게 대략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Q0라고 하면 Q0에서는 이윤 극대화가 되는데 여기서는요 Q1이라 그러면 이때는 오히려 손실이 극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윤이 가장 작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윤 극소화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조건을 나타낼 때 이렇게 일개 조건이다 라고 하면 MR 이꼴 MC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는 건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MR의 기울기랑 MC의 기울기로 그냥 볼게요. 교수님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MC의 기울기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MR 이꼴 MC라는 조건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필요 조건은 충족해요. 필요 조건은 오케이 성립하지만 but 충분 조건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를 하시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사이먼 유명한 뭐 경제학자라고 하긴 그렇고 뭐 경영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뭐 다방면에 뭐 천재적인 사람이었죠. 헐버트 사이먼은 만족 이윤 극대화 가설 이걸 통해서 전통적인 이윤 극대화 가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해 보세요. 맞아요. 오케이.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줍니다. 예. 자, 그런데 현실에서 만족 이윤 극대화 가설을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 그래서 노벨상을 딱 주고 근데 요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 이 정도면 만족해.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에서 또 나름 일리는 있지만
예측하기가 어려워. 그치? 예측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란 건 좀 명확하잖아. 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가 이제 과연 만족인지 너무 주관적이야.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에이, 그래, 이윤 극대화를 하자.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정도 보시죠. 자, 다음 4번. 이윤의 제약이 딸린 수입 극대화 모형에서 도출되는 기업의 산출량은 이윤 극대화에서 산출량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약간 두껍게 해서 한번 해볼게. 아니, 우리가 요게 수요 곡선이야. 뭐 다 그리진 않을게요. MR이라 합시다. 그냥 MR. 오케이? 얘가 MC라고 할게요. 자, 다시. 얘가 MC. 얘가 MR.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뭐 이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이해되십니까?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되고요. MR이 제로가 되는 점에서 TR이 극대화됩니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총수입 극대화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총수입이 극대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여러 번 했네. 이게 총수입의 극대화는 TR의 접선의 기울기가 MR 아니겠습니까? 이거의 극대는 MR이 빵일 때 이렇게 됩니다. MR이 빵일 때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TR을 구한다 그러면 TR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야. TR. 이윤극대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윤극대는요. TR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TC까지 고려를 하는 거지. 여기가 이윤극대화가 되겠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파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까지만 그냥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총수입 극대화다라고 하면요.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TR이 극대니까. 요 점은 이윤을 요만큼만 얻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윤 극대화 모형에서 이윤 제약의 딸린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어. 나는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윤은 여기가 극대죠. 그래프를 표현하면 여기는 Q가 되고요. 여기도 Q가 되고 여기는 같이 그렸으니까 TR과 파이를 같이 이렇게 놓으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TR이 극대인데 여기를 선택하면 TR이 극대가 되는 건 아니야. 아니, 이윤이 극대인데 여기는 이윤이 극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뭐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이 딸리면 요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5번. 자,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경제학에서 어떤 선택은 이윤 극대화 선택은 무슨 원리를 사용합니까? 한계 원리를 사용합니다. 한계의 원리를 사용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한계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MR과 MC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요 한계 비용과 한계 변하는 거지. 한계 수입 이렇게 되는 건데 이윤의 90% 과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 기업의 이윤 극대 산출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왜냐면 여기 보세요. 이윤이 있어. 이윤은 TR에서 TC를 빼는 겁니다. 근데 기업이 세금을 때렸어. 어디다 때리냐면 뭐 가격에 때릴 수 있고 Q에 때릴 수 있는데 이윤에 때린 거야. 텍스를 이윤에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시. 네, 이해되십니까? 그럼 내가 이윤이 텍스 부과한 만큼 빠지게 돼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낸 이후에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전이고 조세부가 전. 조세부가 후의 이유는 조세부가 전의 이윤에다가 내가 이만큼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거 다시 써볼게. 파이를 따로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윤극대 선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상수랑 비슷한 말이야. 뭐 t가 90% 과세를 하게 된다? 이윤의 90%? 오, 엄청나게 과세하네. 자, 그러면 이게 t가 0.9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0.1 얘는 0.1 파이 제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린 지금 그걸 보려는 게 아니라 이윤극대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려고 해. 자, 그러면 이제 Q가 한 단위 변화했을 때 파이 1이 제로가 되는 점. 요거 그대로 써도 돼. 생산량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0.1은 이게 상수 취급이니까 앞으로 빠져도 돼. 그래서 파이 제로 이렇게 됩니다. 다시 쓸게요. 그럼 요 0.1 앞으로 빼낼게요. 아니면 좀 더 일반화시키면 요거 1-t 요거 빼낼게요. 그래서 1-0 t로 쓸게요. 그냥 t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윤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mr-mc 이렇게 돼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면 mr-mc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값이 어떻게 된다? 이거 값이 빵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상수잖아. 그러니까 이윤극대 조건은 mr과 mc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mr = mc 원리가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윤극대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전과 달리 생산량을 변동할 요인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당연히 경제학이기 때문에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과세하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윤세는 우리가 어떤 선택의 왜곡이 없다라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택의 왜곡이 없는 중립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오케이?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6번서부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